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지금 집을 살 용기가 있다면요. 믿든 안 믿든 두세 대의 평생 저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많은 소도시에서 대출만 해준다면 계약금 없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집주인은 매달 할부금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집값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상해 전강구 중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금 중안 지역이라 교통 환경이 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곳에서 약 35평짜리 한 채가 거래되었는데 거래가는 1,528만 위안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보면 10만 위안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에서 4월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이 거래된 걸 보니 가격이 1,300만 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하락한 셈인데요. 가격 하락폭이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상해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한파에 휩싸였습니다.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 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은 이제 무거운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집주인이 자신의 장부상 자산이 하룻밤 사이 수십만 위안, 심지어 수백만 위안이 증발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헐값에 급매로 처분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고 팔려고 해도 좀처럼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들 들어보셨죠? 상해 녹성 장미원에 있는 집 한 채는 반년 사이에 무려 1,000만 위안이나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4,500만 위안의 매물로 나왔다가 지금은 3,890만 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소양춘이 막 지난 시점인데요. 불과 3일 전 340만 위안이나 또 내려서 현재는 3,550만 위안에 나와 있습니다. 상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현재 상해 전역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상해는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집을 팔고 수십만 위안을 추가한다 해도 대출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수입은 뚝뚝 떨어지고 예고 없이 감원당하고 막대한 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상해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많은 고객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 20%의 고금리 계약금에 이를 악물고 집을 산 사람들, 집값이 오르면 돈 좀 벌겠지 기대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집값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고 대출 월 상환금은 감당이 안 되며 그 결과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위안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침체해 있으며 신축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중고주택 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은 앞다투어 손해를 감수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아파트 단지 거래 단가가 제곱미터당 24,000 위안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집의 단가를 듣고는 제가 거의 상해 외곽의 봉현까지 간 줄 알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집은 단지 19,000 위안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가격이 95만 위안이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방 2개짜리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민항구입니다. 주변에는 녹지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또 지하철 5호선, 저 인민병원, 그리고 대림만 체육관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감정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으며 불안과 무력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집값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매물로 집을 내놓은 한 집주인 역시 자신의 답답함과 무력감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매물로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물가는 110만 위안인데요. 원래는 105만 위안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 생각이었어요. 저는 6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아요.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해서 말하길 요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꽤 많은데 집을 내놓은 사람도 그만큼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집도 최근에만 7에서 8팀이 보러 왔다는데 요즘 우리 단지에서 거래된 한 채는 103만 위안에 팔렸답니다. 이건 진짜 계속해서 사상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매 가격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자니 너무 억울하고 손해가 점점 커지는데 가지고 있으려니 앞으로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야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큽니다. 비슷한 상황은 항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항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심수 지역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6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중고주택 거래량이 4,000건도 되지 않으며 신규 분양주택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고작 2,600여 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한 달 동안 하루 거래량이 간신히 300건을 넘긴 날이
겨우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도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시장 호황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빙하기로 변했습니다. 성도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까요? 5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중고주택 거래량이 겨우 15,000원 남짓이고 신축주택은 더 심각해서 고작 5,000여 건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고작 220건이 팔렸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기대했던 시장 폭발은 그대로 빙하기로 바뀌었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외치던 디벨로퍼들과 집주인들은 마치 손뭉치에 주먹을 내리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 힘은 줬는데 발산할 데가 없고 자칫하다간 내상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경 부동산 시장은 더욱 극화됐습니다. 남경의 한 부동산 단지가 최근 완전히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 네티즌들이 지켜보는 부동산 붕괴 현장이 되었고 중해 남경의 한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원래 제곱미터당 36,000위안에서 23,000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곱미터당 무려 13,000위안이 하락한 것이죠.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100만 위안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처음에 집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구를 막고 권리보호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생명을 걸고 항의했습니다. 권리보호 현장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시행사는 처음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돌아서 몰래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단지 두 집단의 막다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네티즌들은 중해 부동산이 이미 중국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해 장안 운금은 초기 판매가가 한 채에 약 290만 위안이었지만 현재는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가격이 약 200위안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폭 할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70에서 80만 위안 가까운 하락폭으로 거의 한 채 가격이 반토막 난 셈입니다. 문득 예전에 중해 장안운금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몇몇 자신의 가족 지갑을 완전히 털어 넣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가격 인하가 마치 명시된 마케팅 수단이 되어버렸고 집 한 채당 70에서 80만 위안씩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장에 꽂히는 충격을 집주인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또한 장수, 장자강의 집값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집주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집값 폭락 소식이 TV 화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위안이 증발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머금고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살려고 산 집인데 지금은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있던 돈을 다 털어 넣었는데 이제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말 화가 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몇 개의 지갑을 탈탈 털었는데 한순간에 집값이 해방전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입니다. 둘째,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개발사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며 자기 살을 도려내어 손해를 멈추게 하려는 상황입니다. 셋째,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산 집이 지금 와서는 정확히 계약금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구매자는 8년 전에 샀던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이젠 정말 큰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주택 구매자가 전례 없는 불안과 무력감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일찍 사야 마음이 편하다는 신념은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인하 물결에 의해 무자비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8년 전에 장마툰이라는 곳에서 고층 아파트를 제곱미터당 15,400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지금 남쪽에 위치도 더 좋은 곳이 제곱미터당 13,000위안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은 고기도 채소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속 없는 찐빵만 먹어요. 8년 전에는 찐빵이 1위안에 3개였는데 지금은 2개밖에 못 사요. 찐빵은 올랐는데 집값은 내렸어요.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헛고생만 한 셈이에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 네티즌은 어제 그의 친구가 막 새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위치는 더 좋고 우리 아파트보다 더 동쪽에 있고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시야도 탁 트여 있다고 한다. 거실은 폭이 6m고 침실에는 270도 통유리 창문도 있다. 얼마인 것 같으세요? 제곱미터당 겨우 13,000위안 초반대였다. 학교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데 요즘 집값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다. 그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쏟아부었는데 집값은 갚으면 갚을수록 계속 떨어졌다. 시간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다. 한바탕 크게 빙 돌아서 결국 손해만 보았다며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제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처리하고 남은 700위안을 제 예비 수취인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정말 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2023년에 저는 만달 근처에 125만 위안짜리 집을 한 채 샀습니다. 87만 위안을 대출받았으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5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사업이 실패하면서 수입이 끊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대출 상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이 아직도 무려 85만 위안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상환했는데 그동안 은행에 낸 돈이 약 18만 위안이었고 이 중 16만 위안 넘게는 이자였고 원금은 겨우 2만 위안도 안 됐습니다. 이를 알고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멈췄더니 은행이 저를 고소했고 법원 판결문이 곧바로 날라왔습니다. 그 후 집은 압류당했고 제 모든 은행 계좌는 물론 위챗페이, 알리페이까지 모두 동결되었으며 각종 부대 그럼 왜 지금 엄청나게 부동산 회사들이 집값을 대폭 인하하고 있을까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개발업체의 토지 매입 비용은 이미 이전 수준이 아니며 신축 주택 가격의 최저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기존 재고 주택의 경쟁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욕구와 여력이 생길까요? 한편 수입이 불안정하고 해고가 빈번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현재 도시화율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으며 가계 부채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이미 부채를 한계까지 늘렸고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단지 집값만을 얼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회복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조속히 내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집은 결국 한 세대 전체의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는 당신의 수백만 위안짜리 집이 300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근 해외 기관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향후 2에서 3년 동안 중국의 집값은 약 20%에서 50% 사이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8년경에는 지금 가치가 높아 보이는 수백만 위안짜리 고가 부동산이 30만 위안으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50% 하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 곧바로 파산하고 수많은 기업이 연이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블로그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추진 요인이 사실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지지대인 신규 실수요층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생 인구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실제로 집이 있어야 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구조에서 이미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으며 이는 곧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는 전통적인 경로가 점차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 채의 집이 결혼과 가정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물려줄 사람조차 없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년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사람은 현재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 가격 폭락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락 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염병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파산에 이르면서 소비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주택 공급은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주택수는 전 세계 인구가 1인당 2채에서 3채씩 나누어 가질 수 있을 정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앞에서 개발업체들이 아무리 저금리 대출, 주차장 정정과 같은 판촉 전략을 내세워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은 집은 너무 많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집값 하락은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바닥까지 계속 떨어지더라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집값이 폭락한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이자를 먹고 사는 은행, 고개 집을 팔던 개발업자들, 그리고 예전부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였던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요, 집값이 100만 위안이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가 사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많은 가정 입장에서는 집값이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다들 집을 살 수 있고 게다가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도 가능해지고 삶의 질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때 부동산 시장의 고점에서 광적으로 매물을 쓸어 담던 투기성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이번 하락은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1인 방송 운영자는 현재 업계 대부분의 투기성 투자자들이 온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투자자 커뮤니티 내 98% 이상이 손해를 입었고 사람마다 평균 손실 금액이 수백만 위안에 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부동산은 손해 있지만 팔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집 한 채에 은행 대출이 아직 400만 위안이나 남아있는데 집을 팔아도 200만 위안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집 한 채를 팔면 은행에 오히려 200만 위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집을 5, 6채씩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말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집을 살 때 반드시 신중히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집 사러 오지 마세요.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겁니다. 2년쯤 지나면 평당 가격이 2,000에서 3,000위안까지 떨어질 거고 금리도 인하될 거예요. 심지어 이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공짜로 줘도 아무도 안 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은 미완성 프로젝트와 채무 불이행의 시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앉아 울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한 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데이터는 전부 조작된 거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돈 주고 고용한 알바들이에요. 하루 100위안씩 받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집 사라고 권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차단하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